안녕하십니까. 재앙구년의 안보교수 이현호입니다. 흔히들 성화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여름으로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6월과 8월처럼 뜨거운 계절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지난 6월 6일은 제66주년을 맞는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 하면 저에게는 엊그제 일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10여 년쯤 전 어느 해 현충일을 앞두고 취재차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현충탑을 참배한 뒤 묘역을 돌며 장면들을 카메라 셔터에 담으며 한참 취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는 현충일 전날 다녀왔습니다만 6월의 현충원은 언제나 숙연하면서도 엄숙함이 서리는 곳입니다. 결의의 얼마당 왼편의 장병 제1묘역에 이어 제2묘역을 둘러보다 월남 참전 호국 영령들이 영면한 곳으로 들어서자 눈에 띄는 한 지점에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여학생과 소복 차림의 할머니, 그리고 중년의 남자 등 세 사람이 비석을 중심으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자 기꺼이 한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음료수며 떡과 과일 등을 권해 자연스레 말문이 오갔습니다. 그분은 월남 참전 용사였고 당연히 그와 관련된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비석의 주인공은 흉룡부대원으로 작전 중 전사한 할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그분의 아들이자 전사자의 조카였고요. 조카의 얘기에 하면 외삼촌과 나이가 엇비슷해서 어려서부터 친형제처럼 가까운 데다 동생같이 항상 챙겨주기에 누구보다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아무런 말 없이 자원 입대를 하고 또 월남행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보고 싶은 삼촌 소식을 들은 그는 집에도 알리지 않고 삼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도 자원 입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남 참전을 지원했고 강원도 합천의 오음리에서 투입전 교육을 받은 뒤 다시 진해로 이동해 최종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운명적이라고 해요. 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 부대 교육장에서도 수소문을 계속 하던 중 어느 날 두 사람이 딱 마주친 곳이 화장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교육 기간 내내 삼촌은 조카가 배고플까 자신이 받은 빵이며 간식 등 먹을 것을 수시로 챙기면서 월남행 포기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삼촌만 옆에 있으면 하나도 무서울 게 없다고 해 결국 두 사람은 파병하게 됐고 월남 도착 직전 수송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은 것이 살아생전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난 곳이 바로 현재의 자리, 동작동 묘역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날 그분의 이야기는 어떤 전쟁 영화보다도 훨씬 강렬하고 스펙터클한 활동 영상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청년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삼촌을 찾아 나선 길이 결과적으로 자유월남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길이 됐고 마치 소설이나 영화의 한 소재가 될 현충은 또 하나의 사연으로 기억된 것이었습니다. 한 시절 아픈 역사를 이야기 보따리로 풀자면 현충원보다 더 깊고 진한 사연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은
5만 4천여의 호국 영령 묘역을 비롯해 총 18만 1천여의가 영면하고 계십니다. 대전 국립묘지도 내년이면 묘역 만장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대전 현충원도 그렇죠. 현충탑을 중심으로 주변 경내를 돌며 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호국 영령과 호국 선열의 궤적을 가슴에 새기다 보면 스스로가 은혜 받는 기분임을 확인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6월이면 태양열만큼이나 우리들 마음에도 애잔함과 뜨거움이 더해지는 것, 아무래도 6.25 전쟁이 활발했고 6.29 제2연평해전과 현충일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현충일에 참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현충원에서의 중앙추념식과 지자체 단위의 추모 행사가 조기 개양 아래 1분간 묵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전날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가지런하게 정돈된 전체 묘역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를 보며 새삼 태극기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은 현충일 당일 우리 동네 아파트 태극기 개양을 보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태극기가 개양된 집들이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이죠. 일요일과 겹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보면 3,000세대가 거주하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개동에 잘 해야 한 10%? 보통 5 내지 8% 정도일까요?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았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태극기를 개양토록 할 수는 없지만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국위선양 자리에서 휘날리는 태극기에 자랑스러움과 감격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개양해야 하는 날,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가슴에 담는 것도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세대에 태극기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한 시각도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며 국기 개양대 자체가 없는 세대가 늘어난 것도 태극기 개양이 사라진 이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젊은 층은 국기 개양보다는 SNS에 기념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죠.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태극기가 조기가 아닌 평상시 그대로 개양된 것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듯 의무적으로의 개양은 아니지만 현충일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나라사랑,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주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날입니다. 올해 현충일은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더 밝고 희망찬 가운데 전국 가가호우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며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참배 열기가 확산되는 그런 현충일, 그런 호국 보훈의 달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